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생 위에 꼭 버려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흔들리는 나이를 말할 때 마흔을 떠올리죠. 오늘은 다 이제 그 전 세대에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특히 마흔, 40대에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마흔이란 나이가 사실 참 애매해요. 성숙하다고 하기에도 약간 뭔가 이제 자신이 없고, 아직 어리다고 하기에도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어정쩡한 그런 나이라고 느껴지기 쉬운 구간이에요.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애들한테 한참 신경이 가야 할 때인데 정작 스스로 몸도 이제 30대 같지 않고 체력이 확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회사에서 역시 이제 조기 은퇴가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트렌드다 보니까 아예 능력을 인정받고 그냥 딱 임원급으로 승승장구를 하던지 아니면 후배들한테 밀려서 이제 조만간 위태롭거나 어떤 이런 시기가 바로 이제 40대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되게 쉬울 때도 역시 40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대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참 저의 40대가 정말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길 잘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다른 저처럼 이제 50대인 분들도 40대 생각하면 그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 근데 뭐 40대를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 특히 40대들은 이런 부분 조심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50대나 30대도 사실 마찬가지죠. 60대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막론하고 좋은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 않나. 이제 다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가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지, 좋은 인생 위해서 꼭 버려야 될 거 첫 번째, 모난 부분이에요. 어디 모난 부분일까요? 나의 모난 부분이죠, 나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난 부분을 잘 모르면서 살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모난 부분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넘어지지 않는, 쓸데없이 넘어지고 막 무릎 까지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주로 모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뭐 회사나 아니면 일반 커뮤니티에서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을 아예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분들의 모난 부분이에요. 평소에 이제 명랑하게 잘 어울리고 인쇄도 잘하는 김대리가 있다고 쳐요. 다들 막 칭찬해요. 근데 김대리한테는 단점이 있어요. 워낙 이제 오지랖이 이제 막 이렇게 넓다 보니까, 뭐 그것도 제가 알아볼게요.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자꾸 일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떤 선배가, 요즘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 그랬더니 또 막 이제 나서서 이제 김대리가 했다가, 제 친구가 아주 유능한 한의사를 아는데 거기 침을 맞으면 그렇게 좋다네요. 어딘지 확인해서 말씀드릴까요? 오케이, 얘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사멍쳐서 김대리 거기 어디라고? 뭐 이랬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놓고 또 바쁘다고 또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이제 실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어떤 한 선배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그렇게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약속한 건 정확하게 지키고 그냥 뭐든지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김대리는 그 선배한테 그다음부터 이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대면대면 해지는 거죠. 누군가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못 참는 성향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저 사람한테 아예 얘기도 하지 마. 굉장히 싫어해. 그런 얘기. 그게 바로 취약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유난히 꽁에 있는 것도 취약점이고, 누가 거슬리게 하면 그 사람이 당황하거나 말거나 막 사납게 쏘아붙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후배를 배려하고 응원하고 막 후배를 잘해주다가 그 후배가 너무 잘 나가거나 인정받으면 되려 그 부분을 또 못 참아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참 다양하게 우리는
각자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원고를 막 쓰면서 저는 저의 모서리는 뭘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의 가장 큰 취약점, 저의 가장 큰 모서리는 일 못하는 사람을 이게 막 싫어하는 걸 막 너무 겉으로 티가 나요. 이 병이에요.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일을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러면 이게 막 얼굴 표정 확 가고 목소리 팍 변하고 말이 좋게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도 안 돼요. 이게 저의 모서리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더니, 이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지적을 했더니,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뭐, 딴 사람이, 자긴 잘못이 없는데, 딴 사람이 실수해서 그렇다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그걸 또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더니, 왜 자기한테 심하게 그렇게 하냐고. 또 막 거의,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막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 태도가 저의 가장 큰 이제 모난 부분이에요. 일 잘하면 한없이 막 칭찬하고 잘해주다가 일 못하는 사람 보면 이게 얼굴 확 변하는 이 천성.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스스로의 모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주제파, 자기 객관화라고도 할 수 있죠. 일단 알면 이제 고쳐나가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버려야 될까요? 집착이에요. 누구나 또 집착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집착하세요? 사실 집착해야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집착하면 안 될 것에 집착하거나 집착도 이제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집착해봐야 소용없는 것들, 오히려 집착해서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들은 자식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관계, 체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이 심한 것들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낳아놨다고 자기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 요새 한참 화제가 됐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보셨어요? 진짜 굉장히 정말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주인공의 이제 결혼할 뻔한 이제 남자친구, 영범이란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 영범이의 엄마가 그렇게 영범이란 아들한테 집착하는 엄마로 나와요. 집착의 끝판왕이에요. 집착하면 안 될 것에 집착하면 거의 이제 괴물이 돼가다 끝내 스스로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전형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정석대로 보여줬어요, 그 드라마가. 거기서 이제 아들에 집착하는 엄마가 이제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였나 하면 아들에 집착하면서 막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게 네 인생의 8알이 내 지분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저게 집착의 정말 완전히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생각이구나. 자식의 어떤 그런 인생의 거의 막 대부분이 자기의 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이 위해서 종일 뛰는 엄마들 있잖아요. 막 라이딩하고, 막 학원 알아보고, 차로 픽업하고, 입시 분석하고, 학원 알아보고 난리가 나잖아요. 졸업하면 끝나요? 취직시키는 것도 부모 찬스 시켜가지고, 막 요새 신문에 나고, 그 고위 관료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정말. 왜 그래요? 삐뚤어지게 집착해서 그래요. 자신을 집착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믿어주고 응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한 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은 보죠. 그래야 자식들이 똑바로 큽니다. 엄마나 아빠가 유난히 자기 쪽으로 집착하면 더 엇나가는 그런 마음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자꾸 자라나는 거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또 하나. 집착이라는 게 이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건 맞아요. 집착해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죠.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일이에요, 일. 지난번에 이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드라마 작가인 김은숙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너무 좋아해요. 김은숙 작가를. 정말 천재 아니에요, 천재? 그분이 이제 대사집을 보고 있으면요. 저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있는지. 뭐, 도깨비, 뭐, 더 글로리, 이런 작가잖아요. 근데 그분의 집착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훌륭한 작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라 일만 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100%, 순도 100%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나는 일만 해요.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드라마를 썼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드라마로 성공해야 되는 집착이 너무 강했나 봐요. 그 작가가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착의 일종의 이제 부작용을 겪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너무 그 부분이.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죠. 약을 먹더라도 끝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집착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수위 조절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건 어느 게 맞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남의 인생이니까.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인생이고 각자의 가치관이니까. 핵심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이제 인생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주도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내가 원하는 인생에 비슷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런 내 인생의 종목에 대해서는 집착하자. 그리고 수위를 여기까지 하자. 이게 바로 주도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집착은 버리되 그렇게 주도적으로 내가 수위를 조정하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한 집착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어떤 수위로 집착할 건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기대가 사실 제일 현실적이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기대? 예를 들어 난 이 회사에서 그래도 임원까지 진급하겠어.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러면 그 수준을 정해서 막 뛰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대, 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거하고 이 노력하는 게 불균형하면 대단히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기대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갭이 거의 없어야 이제 순탄하게 가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친 기대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대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노력이 따르는 기대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70이 넘어서도 계속 강의하고 싶어요. 계속 글 쓰고 싶어요. 계속 방송하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하는 기대예요. 그러면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하는 노력은 뭔가 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책 많이 보고. 그렇게 노력해야 내가 나한테 거는 기대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직장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근데 연차가 되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진급을 기대해.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비싼 옷, 차, 가방 이걸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굉장히 내가 불행해지기 쉽거든요. 타인의 인정을 기대하는 거,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능력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만 하는 거. 그리고 막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어떤 불균형한 어떤 그런 다른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 이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기대를 내려놔야 되고, 자, 어떤 기대를 계속 가져가야 될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대를 계속 가져가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는 내가 현실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으면 합니다.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